제주도가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만 부담하는 획기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1년 5개월 만에 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선거구 조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 화산섬의 수중동굴이 여름철을 맞아 다이빙 관광객들의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자 양식장에서도 폐사가 늘어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시청 이전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장기간 방치됐던 제주 시민복지타운에 제주도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획기적인 주거복지 모델을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민복지타운 한복판의 제주시청 계획부지. 5년 전 시청 이전이 무산된 뒤 디자인센터 건립이 추진됐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에 부딪혀 보류됐습니다. 이 일대 4만여 제곱미터의 공공임대주택 1,200세대를 짓겠다는 게 제주도의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 행복주택 700세대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이 420세대입니다. 제주도는 이 부지가 행복주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아파트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19년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의 중이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1, 2층에는 공공시설을 짓고 주거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금싸라기 땅일수록 그리고 공공이 가진 땅일수록 여기에서 어떤 그 개발 차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와 서민들의 주택에다가 저희는 우선권이 오히려 가야 된다. 시청 이전이 무산된 뒤 반발해왔던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임대주택과 함께 주차시설과 문화공간이 필요하며 상업시설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 내에 수익 사업을 하는 상가가 들어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 마지막 남은 공공용지인 만큼 공원이나 시민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예산 전쟁으로 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던 제주도와 도의회가 1년 5개월 만에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의회는 선거구 조정 논의를 서두르자며 제안했지만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10대 도의회 의장단이 제주도와 첫 정책 협의에 나선 자리. 의회는 제일 먼저 선거구 조정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하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부터 이게 조정을 해나가고 공론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TF팀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마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주도는 도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도민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 TF팀을 구성을 우선해서라도 이런 도의회와 도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행복주택이 거기가 아니면 안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하나밖에 안 남은 공원. 예산 전쟁으로 의회와 대립해왔던 원희룡 지사는 이제부터는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비 확보와 같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정책 공조를 더 강화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정책 협의 또는 간담회도 정례화하는 방향도.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제주도와 의회가 제2공항과 신항만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공조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화산섬 제주에는 곳곳에 수중동굴이 있는데요. 최근 다이빙 인구가 늘면서 제주 수중동굴이 이색 피서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수중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 속의 섬 우도. 남동쪽 절벽면에는 모두 6개의 동굴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 수심 15m 아래에는 우도의 대표적인 수중 동굴인 콧구멍 동굴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10m가 넘는 입구를 지나자 분홍빛 연산호와 노란 진총산호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바닥에는 각양각색의 해조류와 해면이 조류를 따라 살랑거립니다. 바위 틈에 숨어있던 주걱치들이 불빛에 놀라 떼지어 달아나고 홍색 민꽃게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동굴 속 생태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이죠. 근데 해외 못지않게 굉장히 안에 지형도 이쁘지만 그 워터챔버? 거기 경험도 굉장히 좋았어요. 길이가 100m에 이르는 콧구멍 동굴은 8만 년 전 수중 화산 폭발 이후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 퇴적층이 파도에 깎여 굴이 생긴 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수중 동굴로 바뀐 겁니다. 독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야외에서 볼 수 없는 지질 형성 구조, 형성 과정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주제는 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수중 동굴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긴 우도 콧구멍 동굴. 다이버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새로운 이색 피서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돼지 열병이 발생한 지 38일 만에 종식됐다고 선언하고 양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돼지열병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 위험 지역에 모든 양돈 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임상 관찰과 체열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축산농가뿐 아니라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폐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수조 안에 출하를 기다리는 광어들이 가득합니다. 햇빛을 막아주는 차양막이 설치돼 있지만 양식장 안에는 열기가 가득합니다. 최근 수온이 올라가면서 하루에도 수백 마리의 광어가 폐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보다 여름 시즌에가 폐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아직 저희가 지하수 같은 경우가 없고요. 고수온에 대한 대책 대비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 양식 어류는 스트레스를 받아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폐사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또 움직임이 많아져 몸무게가 줄고 먹이 섭취가 원활하지 않아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 주요 양식장의 해수 온도는 대부분 24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수온이 27도를 넘으면 집단 폐사마저 우려됩니다. 여름철에는 수조 청소를 자주 해야 되고 수온이 높지 않도록 수온 체크를 자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환수라든가 먹이량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수온이 높은 7월부터 10월 사이 양식 어류의 폐사율은 10에서 12%로 다른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높습니다. 제주도는 폭염에 따른 양식 어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며 시설 관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남부 지역에 오전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서귀포에는 103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구좌 21, 고산 17, 제주시 3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33.2도, 한림이 32.2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산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지만 북부와 서부에는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에이스인 박인비 선수가 리우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제주에서 마지막 실전 테스트를 갖습니다. 박인비는 내일 개막하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112년 만에 처음으로 골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
꿈의 무대에 나갈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인비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리우올림픽 골프 여자부 경기에 출전합니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가 오늘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적십자 봉사원 100여 명과 제주도 의원 20여 명이 참여해 삼계탕을 조리한 뒤 홀로 사는 노인과 청소년 가정 등 희망풍차 결연 가정에 나눠줬습니다. 적십자 봉사원들은 오늘 만든 삼계탕을 희망풍차 결연 가정 4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가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기체 결함이 발견돼 결항됐습니다. 승객 200명은 2시간 동안 항공기 안에서 대기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녁 7시 50분에는 김포에서 제주로 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비 문제로 결항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을 취소했더라도 여행사가 계약한 객실 요금은 호텔에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도내 모 호텔이 여행사를 상대로 낸 객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호텔 측은 지난해 여행사가 객실 60개를 1년 동안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뒤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며 실제 사용한 객실 요금만 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대규모 토지를 발전기금으로 기증받고도 출연 약정을 지키지 않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진석 판사는 A씨가 제주대 발전기금에 기증한 임야 15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사는 제주대 발전기금이 땅을 기증받으면 3년 안에 요양시설을 착공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 안전선은 어선에서 일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수배된 49살 서모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 6명에게 8천만 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는 어제 제주시 한림읍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 안전선은 술을 마신 채 운항한 혐의로 목포 선적 어선 선장 54살 황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아침 6시쯤 서귀포시 성산항에 화물선이 입항하자 어선을 옮긴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7%인 상태로 600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해경에 신고했다. CCTV 확인 과정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토지주들이 무더기로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을 미루고 있는 토지주 12명에게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농지 소유자 25명에게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생태와 자연 경관적 가치가 큰 옛 습지 7곳이 정비됐습니다. 제주시는 조천읍 동백동산 람사르 습지와 애월읍 어음이리 돈배물 등 7곳에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복원과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